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마라난타의 고향에 가가지고 파키스탄의 학자들과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경치가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그 산의 경치를 보면서 손을 탁 쳤습니다.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참새들이 후루룩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렇게 앞으로 보니까 연못가에 물고기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막 그냥 젊은 사람이 뛰어오더니 코카콜라를 뜯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또 사슴이 나한테서 어슬렁어슬렁 겨왔어요. 여기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나는 그 네 가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난 관계가 없는 일에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왜 참새가 날아갔냐. 여기 와서 사람들이 참새를 잡았기 때문에 참새들은 내가 딱 하면 죽이는 줄 알고 도망간 거고, 물고기는 사람들이 먹이를 갖다 주니까 먹이가 있나고 갖고, 사슴도 서슬러 온 것도 뭐나 얻어먹으려고 갖고, 이 코카콜라 파는 사람은 하나도 안 빨려서 더운 날에 몸 미쳐 죽겠는데 소리가 났으니까 하나라도 발라고 멀리서 뛰어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전부 관계없는 일이다.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새도 살아야 되겠고, 물고기도 먹어야 되겠고, 사슴도 먹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묘해요. 거기서 내가 깨달았거든요. 아, 이게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다. 그러고 나서 그때 요새는 그 유식론이라고 그러지만 전부 제각기 마음이 있다. 새도 새의 마음, 물고기의 마음이 있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택을 쓸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미국 불란서에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불란서에서는 에로 영화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글에다 썼는데 불란서도 제법 아는 것 같이 써놨는데 근데 내가 경험한 걸로는 처음에 내가 불란서에 갔을 때 소르본노 대학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 목욕을 수영을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젊은 여자가 내려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서 수영을 해요. 나는 불란서 여자들은 부끄러운 걸 모르는구나 하고 난 그건 내 판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있는데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을 하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남자가 왔어요. 불란서 남자가. 그냥 무섭게 그냥 옷 갈아입고 막 발목 떠다요 여자가. 저건 또 뭔가. 그러고서 나는 답을 못 얻었죠. 근데 이제 미셸 비스터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누구요? 미셸 비스터 유명한 소설가가 어느 날 미셸 뷰돌. 예, 이런 소설가가 급히 뭐 편지를 전할 게 있다고 룩셈부르크 공원 맞은편에 사는 화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문을 눌렀어요. 근데 화가는 안 나오고 모델이 나왔는데 옷 하나도 안 걸치고 나왔어요. 날태로. 그래가지고 편지 받고서 얘기하고 갔는데 역시 불란서 여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 여자의 말이 뭐냐면 나같이 잘생긴 여자 봤느냐.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부끄러움에.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이라는 게 행복의 상징이로구나. 이걸 느꼈지. 내가 생각한 거는 전부 틀렸어. 그거 가지고 글 썼다간 망신당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도 나하고 같이 공부해서 친해지니까는 변했어요. 그렇게 동양 사람은 짐승이라는 사고방식이 없어졌어요. 그 친구 애인이 그러는데 황인종은 사람이 아니라 뻔히 입었거든 수영한다고 걔가. 황인종만 있을 때 황인종이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원숭이는 않았다. 난 내가 원숭이 앞에서 한국 여자가 네. 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저 화가에 대한 거는 이 여자는
남자 앞에서 내 몸 좀 봐라 이만한 게 있냐? 그러면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런 것도 일반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건데 절대로 일반화시키지 마라. 네가 본 건 좋은데 봤으면 깊이 생각해라. 여기서 유식론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유식론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네. 말이신가요? 해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게 이제 유식론이죠. 그러니까 괜히 안다고 깝두고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는 거. 그거는 가짜고 나는 그게 제대로 뭐 새로운 발견에도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정신 나간 소리다. 진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 생텍쥐베리의 그 작품 속에서 그 어른들은 모자로 생각하고 네, 그 똑같은 거죠. 예, 또 원래는 그 구렁이 그러니까 코끼리를 지금 보아 구렁이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그런 네. 예, 멀로 장면. 본 것처럼 네, 보이지 않는 네. 것이 중요한 내 건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거였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 여자는 그 미에 대해서는 그게 행복의 보증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그 여자가. 네, 그런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미셸 비스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는 누가 와도 옷을 안 입고 나가서 모델로 그리다가 손님 오면 그리 화가 난 거기 있고 그 여자가 가서 다 현관에 나가서 일해준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것이 굉장한 자랑이다. 네. 여자가 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근데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는 네. 그런 데 대한 그런 모델이니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 미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예,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타하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나 어렸을 때 그 여자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형으로 선고받았어요. 네, 사형 당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이 있다고 원하니까 다 빨리 이렇게서 총살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내가 이만큼 잘한 걸 남겨놓고 죽겠다 이거예요.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네, 그게 그렇군요. 무슨 망신당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좀 내가 유식론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그 후에 이게 유식론이라는 것을.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게 그게 전부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냥 하나 보고 그냥 잘났다고 쓰는 거 그게 잘못 쓴 거다. 네, 자신의 해석으로만 이렇게. 자신의 해석으로. 네, 그러니까 자신의 해석이라는 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신이 보고 생각한 거 그게 진실이 아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고찰의 불가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거에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요새는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불란서 가니까 맨 남녀 관계만 영화 만든다는 사람 보면 웃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술 영화도 많은데 왜 그것만 자기 그런 동네 가서 그것만 보고 하나의 그런 그것만 자기 이미지 저건. 네, 네. 그러네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는 그런 예가 무슨 장으로 있어요. 예, 전부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읽으면 재밌죠. 근데 그 속에 잘못 본 거를 이렇게 느낄 때가 참 좋은데 예를 들면 자기 애인, 자기가 결혼한 애인이 상당히 사랑했어요. 센터스베리를. 밤낮 곁에 붙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매일 나가서 비행기 타고 안 돌아오고 그래서 미칠 정도로 이제 증오를 했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이제 그만 나가라고 좀 있으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그 비행기 안 타면 무슨 맛에 사느냐. 근데 그 싸움이 그거 유명했어요. 막 동네가 시끄럽고. 그래서 항상 싸울 때는 텐트스베리는 이불을 덮어놓고 싸웠어요. 여자한테. 생백쥐베리는 이불을 덮어서 소리가 안 나가게 네. 하더라고. 네. 그러면 그 여자는 그걸 개치고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떠들어 이번엔 또. 소리가 들리게 하려고. 더 들리라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한 번은 비행기 한번 태워줄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이 여자는 여자니까 무서울 줄 알고 그냥 초스피드로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저 멀리 가서 착륙을 했어요. 이 여자가 기절했겠다고 쳐다보니까 막 좋아해요. 네. 신난다고. 자기도 비행기 타니까 재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자기는 그렇게 비행기 못하게 하고 그러고 위험하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비행기가 이렇게 멋있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비행기 태워달라고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는 비행기 태워주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하나죠. 그 여자는 사랑하니까 남자가 죽기를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했는데 결국은 저것도 멋있는 인생이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거는 하도 싸워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보기 싫어서 나간 거거든요. 네. 그게 장미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미워서 나갔는데 멀리 나가보니까 장미꽃이 몇백 개가 펴 있어요. 저렇게 장미꽃이 많은 거하고 저 우리 집에 있는 장미꽃 하나하고에 대한 철학을 배워요. 저게 저렇게 많아도 이 사랑이 있는 장미꽃이 살아있는 장미꽃이 큰하다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인연이 장미. 없는 것은 네.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마누라를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어서 못 견뎌하는 마음의 묘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느끼면은 그 일구나 만하다. 그러면 뭐가 보이지 않았느냐 먼저는 장미꽃이 다 장미꽃이 뭐 이쁜 게 다른 있냐 다 똑같죠. 사실 똑같죠 생긴 거는. 그렇지만은 싸우고 같이 지내던 단 하나의 장미꽃은 그런 거 상관없다. 이거는 가치가 다르다. 이런 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많고 내가 그런 것이 그걸 일반 장미꽃으로 봤으니까 그렇다. 일반 여자다. 근데 그게 아니다. 여자가 아니고 보배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랑이 눈에 보이냐? 장미꽃 500개는 눈에 보이지만 그 화려하죠. 멋있고. 그러나 이거 안 보이는 거다. 하나는 초라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장미꽃 500개 가지고 무슨 정원을 장식하면 그게 행복한 거냐? 단 하나의 장미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길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보의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친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러면 길들어진다는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길들어지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을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건데 나중에 쭉 나오는 건 다 해설해 드리겠는데 여기에 얘기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우리도 그래요. 그런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어진다는 말이 조금 잘못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는 거. 네. 둘이서 불란서 얘기에 그런 게 있어요. 애인을 하고 연애할 때 그냥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부인이 넘어졌어요. 손을 만져주고 구두를 막 닦아주고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그러고 그러고서 갔는데 석 달 후에 또 산책을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이 병신 눈 어디다 두고 다녀.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안 들어진 거고 결혼해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정이 떨어진 거고 처음에 거는 길들어진 거죠. 거꾸로 됐지만 이와 같이 마음의 세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뭐가 먹고 싶으면 여자도 같이 먹어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근데 둘이니까 불행한 거다.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럼 부부는 행복한 거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대개는 둘이지. 현실은. 네. 이거 먹자 그러면 그거 왜 먹어 그러고. 그런데 허리 가고 싶은 데서 다 해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거다.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있느냐?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럼 밥 먹여주고 밥도 해주고 배고프긴 뭐가 배고프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보도래로 시도 그렇고 그 하나가 되는 노력이에요. 거기서 실패하면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불란서 시도. 네. 발닦고 작품도 그렇고 자기 부인이 들고 가서 그냥 막 사람 때리고 그러지만 오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 네. 그게 이제 종교적인 철학의 큰 주장. 하나가 되는 네,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텍쥐페리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장미꽃이 가려고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다가 네,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네. 다시 돌아오게 되는. 네, 돌아오는 거죠. 네. 자기 부인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냥. 왜냐면 전쟁 나서 피해 다니니까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냥 막 만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네. 그전엔 지가 떠났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도. 네. 네. 그러면 생택쥐베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또 어떤 교훈을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쓴 건가요? 교훈의 핵심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모른다. 그 눈에 보이는 것까지 살다가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걸 제대로 보면은 그게 행복이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여러 가지 면으로 암시해 준 거죠. 네. 그러면 생택쥐베리가 이런 작품을 쓴 것은 그 사람의 생에서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다든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애에 어떤 통찰력을 가진 것이 무슨 특별한 그 계기가 있었나요? 근데 그거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제들이나 친척들하고 생활하면서 뼈 아프게 느끼는 게 많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고마운 친척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네. 그 얘기는 길어지지만요. 여러 형제가 있으니까. 네. 그럼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그러면 다른 작품에서 나타낸 것하고 이 작품에서 나타낸 것하고는 또 어떤 그게 있을까요? 뭐 인간의 대지라든지. 다른 작품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는 전부가 행동으로 나가니까 네. 그 행동 할 때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종류가 다르죠. 아, 행동주의니까 이건. 근데 이거는 행동주의는 아니죠. 네. 주로 이제 그 통찰을 일으키게 하고, 근데 생택쥐베리가 뭐 비행을 하다가 나중엔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이 생택쥐베리는 원래 그런 무슨 몽상이라든가 이렇게 뭐 명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네, 그때는 독일 마르세유의 독일 군대를 경찰하는 전차 비행기인데 그거를 타고 마르세유를 지나 올라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독일 비행기가 밑에서 고사포도 쏘고 독일 비행기도 날르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 차려서 독일 비행기를 떨어뜨리든가 밑에 있는 고사포를 부수든가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붕 떠가지고 몽상에 잡혀서 하늘나라 궁극이 갔으니까 그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떨어진다는 건 전쟁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무슨 한상에 잡혔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죽은 것만은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지. 그 사람의 그런 습관적인 그런 몽상적인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아니 쓴 게 있죠. 자기가 거기서 네. 쓴 게 있군요. 기록이 있었군요. 기록이 있었죠. 하늘이 아름답고 별이 아름답고 그렇게 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냈으니까 거기서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상식 바뀌죠. 그런데 휘의 세계에서 죽었죠. 그것은 독일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랬죠. 나중에 미안하다고. 독일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밑에서 고사포를 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얕으니까 비행기가. 네네. 미안하다고요? 그 회기라는 게 있어요. 회기. 예. 그러니까 훌륭한 작가를 자기가 쐈다는 그런. 쐈다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은 아니니까. 네. 그 사람이 임무를 다한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럼 민 교수님 더 여기에서 더 보태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네. 덧붙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작품의 종류를 나눠서 상상력의 작품인지 신지 동화인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에는 네. 어린 왕자에는요. 그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동화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그래서 장르를 이거는 나누기가 어렵군요. 끝없는 신비의 작품이다. 네. 네.
그리고 정의는 아무렇게나 내서도 좋지만 미진장의 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동의 세계를 그릴 수도 있고 상상력의 세계를 그릴 수도 있고 망상의 세계를 그릴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그런 문학 작품은 없다는 거죠. 아, 그러기 때문에 소설이면 소설이고 음. 연극이면 그 연극이고 그렇지 어떻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읽는 거군요. 소설가건 시인이건 다 사라졌죠. 네. 간단해 보이면서 만만치 않게. 그러면 이 생택쥐베리는 혹시 동양 사상이나 이런 것을 접한 적이 있나요? 동양 사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없어요. 아, 그런데도 이렇게 네, 어떤 근데 동양적인 게 많죠. 네, 글쎄요. 관련되는 게 많아서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다른 인간의 대지라든가 뭐 야간 비행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특별하게 민 교수님이 그 감동받으신 건 어떤 점이 있으세요? 거기서는 이제 그 자기 책임 다하는 거, 아, 비행기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편지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사고 안 나게 간다고 목숨 걸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또 고민하고 조금 세계가 차원이 다르죠. 네.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그 문제 해결, 내가 살아가면서 인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다. 이게 우선 앞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 근데 이건 조금 음, 종류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더 읽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배웠고요. 다음엔 또 알랭의 행복론에 대해서도 좀 네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